저는 임채선 원장님의 팬입니다. 임채선 원장님이 오시고부터 내용도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벌써? 임 원장님 때문에 뽀얀 거탑을 빼먹지 않고 꼭꼭 챙겨 듣고 있습니다. 조 기자님, 임채선 원장님 너무 몰아세우지 말아주세요. 전 임채선 원장님이 너무 좋아요. 누구십니까? 3대1입니다. 이제 3대1. 네. 적어도 이제 3대1입니다. 뽀얀 거탑을 자주 애청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분 왜 보내주셨냐면 실비보험 필수지대라는 얘기를 듣고 어머님 걱정돼서 부랴부랴 가입을 했는데 이게 갱신형이었던 겁니다. 1년 지나면 보험료가 갱신되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이 얼마나 되랴. 뭐 나도 있고 또 딸내미도 있고 실비보험 갱신 돼봤자 몇천 원 오르던데 그랬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덜컥 가입을 하셨는데 1년 만에 5만 원 하던 월 5만 원 하던 보험료가 1년 만에 8만 원으로 뛰어오른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서 따져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갱신형인 거 모르셨어요? 알고 가입하신 거 아니셨어요? 이렇게 된 거죠. 금액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고. 아니 5만 원이니까 8만 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건 보험사 마음이고요. 그렇게 된 거죠. 이럴 수나 있을지. 이렇게 비싸지면 과연 이 보험 유지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H죠? H화재라고 돼 있죠? 네. 유명합니다. 이 업계에서는. 아, 그래요? 네. 그걸 모르셨네. 네. 네, 우리 보내주신. H화재? 네, H화재라네요. 네. 예. 한강화재죠? 아, 정말로 한강화재가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어차피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이제 갱신을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금통위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올해. 예, 그래서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내줘야 될 돈은 가격을 정해달라고 금통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료비 비급여라는 거는 의사들이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일정하게 확인을 해서 심평원이 평가를 해서 낮춰달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자기네들이 받을 거는 마음대로 올리게끔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이게 부분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제가 이거는 몇 번 쉐파일 썼는데 이건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조져야 되는 건데. 네, 다른 보험. 이거는 사보험입니다. 심평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보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적정하게 우리가 낸 보험료를 잘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의 문제에서 심평원이 개입하는 거지. 그리고 심평원은 그럴 목적으로 세워진 거지. 어디다 대고 심평원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개인 사보험회사에 이런 것들을 세워줍니까? 그런데 공공의료에서 심평원도 물러나야죠. 복지부 장관도 물러나야죠. 그러나 이제 공공의료에서 커버해주지 못하는 것을 민간 의료보험한테 좀 약간 떠넘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평원에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게 대단히 잘못되는 건데 심평원은 그런 목적이 아니까 이를테면 제가 어느 자동차를 사요. 그거가 계획을 사는데 이를테면 자동차 무슨 공단 연구원에서 이 가격이 이 엔진이 저거 하듯이 네가 해줘라고 하는 거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래 공적인 업무로 세워진 국가기관을 사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비보험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래입니다. 나와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에 하는 겁니다. 심평원과는 별개죠. 그러니까 심평원은 우리의 공적인 자금,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운용할 것이라는 하는 건데 여기에 왜 심평원이 여기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계약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뭐냐면 나는 어쨌든 그 병원비는 환자가 결정할 수 없죠. 환자가 결정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내가 병원에 가서 이건 뭐 MRI비 얼마에 흥정해 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보험 커버해 주시고 이것까지 해주십시오. 그렇게 흥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해진 겁니다. 물론 매년 그 기간마다 중요하지만 이 환자가 결정할 수 없는 나머지 금액을 보험회사, 사설보험회사가 얼마나 커버해 줄 거냐. 100% 커버해 줄 거면 내가 돈을 매달 20만 원 내겠다. 50% 커버해 줄 거면 내가 10만 원 내겠다. 이런 적입니다. 여기에선 정부가 개입하고 거기에 그 건강보험료가 맞추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대서 보험료를 자기가 맺은 사보험을 거기다 적용하겠다고 하는 보험회사의 생각이 완전히 도둑놈 심보죠.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심평원 거기에 그리고 우리가 그러라고 사보험회사에서 엄격하게 심평원의 그 낮은
그 가격으로 보험금을 타먹는데 심평을 하라고 우리 심평원들 직원들에게 세금 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예? 둘의 그 포인트가 약간 서로 이렇게 거리가 있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조 기자는 그 말씀은 완벽하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럼 이분한테는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한테는 지금 그럼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 보험료를 못 내겠으니 하고 그냥 아까 100세까지 보장하는 입원하고 수술하고 뭐 이런 거 간단 돈 안 드는 걸로 지금 갈아타려고 고민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사의 행포긴 해요. 100% 이건 행포죠. 돈은 안 그렇죠. 주려고 하고 돈은 안 주려고 하고 받는 거는 뭐 싸게 하려고 하고. 심평원에서 아니 진짜 우리 공공의료보험 같은 그런 권리를 줘라고 심평원에 그런 건 요구를 하면서 막상 그 자기네 고객들한테는 올리는 거는 내 맘대로 올려야지. 뭐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수 치료를 받는데 어떤 병원에서 5만 원, 어떤 병원은 10만 원, 어떤 병원은 20만 원을 받아요. 야 이거 너무 과도하니까 그냥 5만 원으로 통일해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료 항목에 대해서 비급 비용을 낮게 책정을 해달라고 금융위에 얘기해서 니네들이 심평원에서 같이 평가해줘 낮게. 라고 요청을 하면서 자기네들 돈은 막 올리는 거예요. 업무를 떠넘기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이걸 왜 금감원이 받아줬냐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원래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험료를 받는 거는 낮게 하라고 하고 심평원이라는 국가기관을 해가지고 받는 거를 엄격하게 하고 나는 더 많이 받겠다라고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한 데는 뭐냐면 이 실손 의료보험사들이 내놓은 상품들이 다 보험회사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했는데 다 미쳤다. 봤더니 거기를 또 내밀하게 들어보다 보면 실손보험을 이용해서 마구잡이로 의료 과잉을 창출한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벌어지는 현상을 커버하기 위해 더 이상한 논리가 들어온 거거든요. 네? 이거 좀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정당하게 내가 질병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사기 목적이 아닌 보험금을 타낼 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할 목적 있는 사람들이 실손 의료보험을 훨씬 더 어렵게 된 그런 지금 이분처럼 그런 결과가 온 거죠. 근데 현상의 시작은 제가 그때도 이제 뭐 이걸 할 때 제가 뭐 여기 일선 기자니까 취재를 했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하냐 했더니 보험회사들이 다 깠다. 당시 이제 금감원 국장이 저한테 했단 말이에요. 다 깠는데 진짜로 실손 의료보험은 다 손해를 보더라. 의료 과잉이 돼가지고 그럼 이건 금감원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는 이유로 그러면 이 상품이 싹 없어질 판인데 그것보다는 이거를 좀 보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현상은 뭐냐면 실손 의료보험이 아픈 사람을 목적으로 아픈 사람만 해서 이제 치료비를 다 받으면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 안 됐겠죠. 근데 그 실손보험을 이용해서 엄청난 또 이 새로운 시장이 형성돼서 당시 실손의료보험 들어서 그럼 MRI 찍고 뭐하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는 또 그걸 다 대줘야 대주고 그러니까 이거대로 못하겠나 하니까 이거 니네 이제 그러니까 월권을 한 거죠. 이 현상이 이상하게 된 거니까 월권을 해서 니네 이것도 국가 심평원의 적용으로만 하고 엄격하게 통제하고 우리 보험금 올릴 거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상황은. 이게 자동차 보험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 나면 자동차 보험 이렇게 혜택 받죠. 네. 옛날에는 그게 천정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격이 나라에서 정한 가격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나면 과잉 진료가 어차피 보험회사에 돈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심평원에서 요것만 해라고 정해버렸어요. 이게 실손보험 요것도 이제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있는 거군요. 네. 미국을 보면요. 미국의 직장을 잡는데 가장 두 번째가 월급이고요. 첫 번째가 월급 보고 뭐 그런 걸 보고 두 번째가 이런 보험을 내주느냐를 직장을 선택 가장 크게 봐. 왜냐하면 이런 의료 사보험이 비용이 비싸졌기 때문에 이걸 본인이 낼 수는 없어요. 직장인이. 회사에서 내주는 그 회사가 좋은 직장인 거죠. 자, 이렇게 40%씩 올라가면 이제 미국처럼 사보험 시대가 와버리는 겁니다. 저번에 실비 특집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비용을 다 본인이 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8만 원이잖아요. 10% 올랐어요. 그럼 10년 내에 10%씩만 오르게 되면 15만 원, 20만 원이에요. 월급 200만 원이면 10%를 지금 여기 다른 보험도 아니라 이 실비 보험의 월급의 10%, 20%를 내는 시대가 오게 되면 이거는 미국에 있는 사보험 제도랑 거의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궁금했던 게 왜 적자라면서 이 실비보험을 보험회사는 안 없앨까요? 적자가 맨 처음에 일단 가입자가 많으니까. 가입자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입자가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뭐 임원장도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이게 얼마나 내가 많은 인원을 확보하느냐가 상당히 큰 자산으로 가고 이제 확보만 돼서 미치더라도 요 관계 요것만 살짝 바꿔서 한 명에 대한 매출을 증가시키면 그게 그대로 확자가 되니까 지금 3천만 명? 지금 네. 가입자가 3천만 명 정도니까. 근데 이게 정말로 여러 개가 꼬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현재 법으로는 단일 의료법 의료 체계인데 단일부가 의료법 체계인데 전 국민 의료보험 건강 당연 지정제가 시행되고 있는 그런데 3천만 명이 별개의 사보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커버리지를 지금 만약 건강보험공단이 만약 MRI 허리 MRI를 우리가 보험 혜택으로 딱 하겠다. 보험 혜택이란 말은 안 되죠. 제가 보험은 혜택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우리가 낸 돈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적용이죠.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가장 이득을 보는 게 실손보험회사예요. 그거 원래 내가 내줘야 되는 돈인데 이 정부에서 보험 커버리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지금 되게 애매하게 꼬이고 되게 이거 손볼래면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가 되게 어렵긴 하지만 당사자들이 다 너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가 이제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임원장이 외국에서도 그랬어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외국도 뭐 다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그 나라가 다 보험을 하고 있고 병원비 다 무료긴 하지만 별도의 나라 외적인 병원을 갖고 내가 나라의 도움 안 받고 내가 내 돈 조동차 내 돈으로 병원 세웠고 해 그러면 내 마음대로 병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리고 거기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로 이제 사설 병원을 커버하는 보험을 또 사적으로 들면 또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이상에 꼬인 거죠. 사실 공적인 거는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사적인 거는 그냥 두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런데 공적인 게 완벽히 되지 않으니까 사적인 걸 허용했고 끼어들었어요. 또 사적인 게 이상하게 들어가니까 공적인 게 곧 들어가고 해서 사적인 게 끼어든 게 아니라 사실은 도와달라고 한 거잖아요. 공적 의료 그 보험에서. 맞죠.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다 이 커버하지 추세 못하니까 야 실비보험 같은 거 해가지고 니네들이 좀 해줘라. 내가 든든하게 봐줄게. 나중에 그 실비보험 갱신되는 것도 너희들 올리는 것처럼 그냥 다 올리게 해줄게. 커버 해줘. 이거 다 공공의료 의료보험으로는 다 커버리지가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사실 시작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들도 뭐 손해보는 장사라고 생각이 처음엔 됐지만 아까 그 두 분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장이 틀림없이 커질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뛰어든 거잖아요. 처음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규모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저는 보험회사가 싫은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DB 있는 것 자체가 요 실손보험 있는 사람이 조금 말 꼬셔가지고 다른 종신보험 가입하면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수익이 된단 말이에요. 자, DB를 가졌으면 그만큼 돈을 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것도 사실 자산이거든요. 자산이니까. 그 규모를 가지고 거기서 꼭 소비자 수익-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 DB도 갖고 수익도 내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다 해가겠다는 맨 처음에 안 초기에 돼. 실비보험 보험회사들이 좀 손해봤다는 거 하나만으로 지금 너무 큰 혜택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보험회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보험회사들 관련자 분들께서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 문제가 같은 거는 토론회에서 한 7년, 8년 정도 했던 얘기고 계속 같은 얘기하기가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원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 그래요?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뭔가 정부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보험을 하니까 정부가 사보험 해라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기자는 노무현 정권 노무현 정권 MB 정권 때서부터 그게 아니라 항상 건강보험공단은 우리의 그 공적 보험은 이 공적 보험 하나로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질병을 눈높이만큼 만족할 만큼의 커버하는 게 적어도 10년 이상 전부터 목표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가요?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번에 저기 하겠지만 박근혜 정권의 그 초기에 저기도 4대 중증질환 100% 보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건강보장으로. 그럼 못했잖아요. 예? 그럼 못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현상은 그렇지 않았지만 공적인 니네 우리 못 커버하니까 니네가 다 해라고 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물론 겉으로 내세우는 얘기는 그건 아니었겠죠. 그리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잘못된 게 그래서 이렇게
꼬여 있는데, 그러니까 공적인 건 공적인 대로 엄격하게 가고 사적인 건 내버려둬요. 자기 개인 돈으로 하는 거는. 그리고 공적인 거를 얼마나 보정성을 높이느냐. 그러니까 공적인 게 보정성이 높아가면 굳이 내 돈 들여서 사설 그 보험 안 들겠죠. 그리고 외국처럼 아주 정말 부자인 사람들이나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지금 우리나라는 꼬였는데, 이 이상한 거에 꼬인 거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의료가 기이하게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건강보험 적용을 해서 해야 되는 필수 의료는 원가보다 훨씬 낮고, 예? 그래서 그것만 진료하면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사마귀 아까 얘기했죠. 사마귀 이거 지지고 뭐 하는 거 보면 별로 안 돼요. 그다음에 그때 우리 뭐 했었죠? 그 홍난 거 수술해 주는 거 그거 웬만한데 안 하거든요. 예. 염증 치료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 해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비급여를 통해서 계속 환자의 개인 돈을 그냥 개인 돈으로 내는 그런 건 이제 관리가 부실하니까 그걸로 병원들이 그러니까 계속 요구 그런 쪽으로 이게 공급이 왜곡이 되니까 그 개인으로서는 병원비가 그 보험이 커버된다고 하지만 이거 병원비가 제법 나요. 그래서 사설보험을 들었고 사설보험을 드니까 환자들은 더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죠. 왜곡된 비급여 방향으로 공급이 창출되는 게 환자들로서 부담이 없잖아요. 보험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왜곡된 현상으로 간 거죠. 가속화된 거죠. 이게 애당초 의료의 방향이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수도 없이 토론회하고 막회하고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결국 뭐냐면 애당초 이게 나왔던 게 의료가 제대로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유도됐으면 사보험이 들어와도 그렇게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애당초 이 공적인 보험에서의 사보험이 들어오기 전에 공적인 보험만 있을 때조차도 의료의 왜곡 현상을 가져오는 숙가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보험이 들어와서 더 이게 가속화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풀기가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단순히 보험회사만 통제한다 이런 부분으로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그리고 요즘 나오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 하도 오래된 얘기, 2년 3년 전에 수도 없이 나왔던 얘기라서 그런데, 그래서 이거 되게 꼬여있지만 이걸 바르게 하는 방법이 우리 모르겠지만 아직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저거를 하지 않아요. 저마저도 말씀드리지만 보험회사가 이런 식으로 지네 맘대로 심평원 들여놓고 뭐하고 하는 거 되게 같지 않아요. 지네가 무슨 권리로 사기업인 존재에 어디다 대고 우리가 세금 낸 조직을 동원해서 하고, 우리가 세금 낸 조직을 국민에게 묻지도 않고 지네가 뭔데 이렇게 자동차 보험회사 이렇게 실손보험회사에 이렇게 마치 기준인 것처럼 행사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요. 사적인 관계인데. 근데 이렇게 꼬여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기하고 이 금감원에서도 이걸 허용해줬다는 것도 제가 접었던 게 그렇구나. 일단 실손보험회사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의료 현장이 왜곡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멀지만 힘들지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의료를 정상화하는 것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근본이 좀 바뀌게 되는데. 수가가 급여 항목을 좀 높이고 수가를 약간 좀 높이고 이런 조정이 맞아요. 필요하시단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애당초 그러니까 제 의견도 아니라 제 의견도 저는 의견을 표출한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어떤 학자의 의견을 했냐면 비급여금 뭐간에 일단 다 때려넣자. 다 급여로. 다 정부가 통제하자. 아마 이러면 지금 이거 들으신 의사 선생님들 다 저 멱살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게. 제약회사부터 다 난리가 날 거예요. 비급여 항목 자체를 인정하지 말고 다 급여로 때려 넣자.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사보험이 엄청난 이익을 보겠죠. 몇 년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정부가 한 다음에 적정평가, 그러니까 MRI 비급여를 했던 거 그런 것들을 얼마가 적정한지 뭐 하는 건지 정말 적정 수가대로 좀 만드는 거를 그런 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얘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누가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할 것인가. 참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는 이런 한국의 의료를 보면서 문제점들을 일일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의 갑이에요. 이 정도도 하는 나라가 드문 거죠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전 세계에서 드문 정도가 아니라 없어. 저도 개인적으로 뭐냐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가장 최고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환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환자가 빠른 시간 안에 실력 있는 의사를
싼 값에 이렇게 만다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없어요. 접근성과 속도, 치료율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 탑입니다. 그걸 배우러 미국에서 온다니까요. 오바마 케어 할 때도 미국에서 자문을 요청했었어요. 이미 뭐 복지를. 트럼프가 그냥 그거 네. 고백 한다고 하긴 했는데 여튼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부러움을 받는 시세움을 받는 의료 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우리가 침튀기면서 막 셋이서 얘기해야만 하는 이런 보험 관련한 이런 문제들이 엄존하니까 뭐냐면 내가 그 자동차 마무리를 해 주셔야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예.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원래는 사실은 이걸 사연으로 받으면 안 되는 냉정하게 얘기했고 아까 김선 선배 얘기했지만 저는 왜냐면 개인 가입자와 그 사람이 자기가 이득을 보여서 보험사랑 했으면 마음에 안 들면 보험 해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 언론이나 기자나 정부가 이거를 간섭하고 뭐하고 할 요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계약이 사적인 계약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해지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그건 좀 야박한 시각 같고요.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금융 상품이 아니라 사실은 건강 보건 근데 그건 뭐냐면 김성 선배가 사보험을 공적 보험화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정말로 그렇게 칼로 무자르서 이게 뚝 자르기가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이를테면 상황이 실손보험이 있잖아요. 만약 비즈니스 클래스라고 합시다. 비즈니스 클래스,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라고 합시다. 사보험을 우리가 이코노미석을 공적 보험이고요. 근데 사보험을 만약 사보험 회사가 퍼스트 클래스 값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올리겠다. 이게 진짜로 정부가 나서서 시민단체가 나서서 언론이 나서서 제어해야 될 일일까요? 그런데 옛날 10년간 지금 1년 전까지 나라에서 그걸 정하고 막 다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은 나라가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를.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고삐를 오늘 낳은 거예요, 2017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게 난리가 그렇게 나는 있어. 거죠. 고삐를 그렇죠. 낳았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류학자들은 그러니까 사보험 냅둬라는 게 사보험 뭐 어떻게 하든 말건 간에 사보험을 할수록 사람들이 사보험에 의지돼하고 그렇게 되는 순간 이게 되게 왜곡 현상이 많으니까 그거 그냥 어떻게 하든 말고 개인적인 관계하고 나는 좀 반대야. 왜냐하면 의료보험 물론 사보험이지만 의료 관련한 보험으로 일단 사람들한테 인지가 됐으면 이거는 어느 정도는 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공적인 가치를 가지고 기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예 사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개인 간의 거래긴 하지만 전세가 올리는 것도 상한제로 두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민간 아니 근데 그게 김선 선배 그게 아니라요. 전세값은 전세 그거는 별도의 공적인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커버하는.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시장이잖아요. 집을 구하고 뭐 하는 건 우리 각자. 그러면은 그거 얘기해 봅시다. 저 교육. 대학도 사립대학 있고 국립대학 있는데 네. 사립대학도 교육부의 관리 감독을 엄청나게 받아요. 아니 근데 교육은 뭐냐면 우리가 의무교육이 몇이죠? 의무교육이 만약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나라가 다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하나는 공적인 거는 대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교육부의 관리 감독을 엄청나게 받아요. 하고 싶은 대로 못해. 맞아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의료나 교육 같은 거는 상당히 공공적인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주장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 학자는 덜 떨어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거야.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크게 갖고 있는 건강보험, 공적인 건강보험에 올인했어야 됐다. 그거에 저기 하는 걸. 네네. 네? 그거는 진짜 안타까운 바지. 근데 이 실비보험을 어떻게 홍보했냐면요. 제2의 국민 보험이라고 홍보를 했어요. 실비보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건강보험 체계 말고 이건 제2의 의료보험이라고 홍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손을 놓은 거예요. 조절이 안 되거든요. 여튼 우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둘 다 셋 다 얼굴이 벌개졌어. 이게 답도 안 나오는 거 가지고 이거 한다고 뭐 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7,000원씩 받고 이거 하고 앉아있는데. 저는 왜 제가 화가 나냐면 저는 원래 이걸 이렇게 해서 이런 보험회사의 행태가 되게 화가 나는 입장이었는데 네. 지금 제가 이 보험회사의 편을 들어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게 웃긴 거야 진짜. 이게 그러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S는 조금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그래요. 볼 때. 예.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그러면 지금 사연 주신 이분한테 갈아타시라고 할까요? 네.
네라고 하셨습니다. 자, 임 원장님 여러 가지 실비보험에서 공부 많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계속 그 갱신되는 보험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는 게 임 원장님의 조언이었습니다. 갈아타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조언하셨습니다. 제가 보험 전문가가 아닌데 저번에 실비보험 특집하고 나서 예. 주위에서 보험을 자꾸 물어봐다 그래서 힘들어요 요즘에. 예. 예, 알바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본인은 또 흐뭇하게 또 예, 알려드리고